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고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닫고 그중 일부 사람들은 영원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좌파들 진보를 가장한 주사파들은 그들의 실체를 알아챈 지지자들을 결국 하나 둘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좌파들의 숙명이다, 이런 확신을 하게 됩니다. 좌파에서 우파로 돌아선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 왜 우파에서 좌파로 돌아선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조선일보의 칼럼 하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박정희 김대중 모두 대한민국의 자랑, 특정 지역 상징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칼럼인데 이 글을 쓴 분이 누굴까 검색하고 확인하면서 다음 몇 가지가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첫째, 그의 이름은 박은식, 내과 전문의입니다. 둘째, 이분의 출신은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초중고를 광주에서 나온 오리지널 전라도 사람입니다. 셋째, 특이한 것은 그가 자유우파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호남 대안포럼의 공동대표인데 이 단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광주와 호남의 시민들의 자유주의 가치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는 구상을 가진 시민단체로 보입니다. 박은식 씨의 배경을 파악하고 나면 전라도 전체의 80~90%가 압도적으로 민주당의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가진 전남 광주 출신이 어떻게 하다가 보수 자유우파로 돌아서게 된 것일까 의문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에 그가 기고한 과거 글을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식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5.18과 지역차별이라는 아픔을 대대로 공유하는 환경에서 자란 30대 의사다. 현재 내과 전문으로 코로나 확진자를 진료하고 있다. 많은 광주 시민들이 그러하듯 오랫동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며 정통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를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다가 서울 소재 의과대학 진학 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조건 하나의 특정 정당만 지지하기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정당에 표를 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 이후 공정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권만은 정치적 지향과 무관하게 부디 잘해주길 바라며 지지했다. 그런데 이 지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집권 초반 드루킹 여론조작이 드러나며 이 정권 정통성에 의구심이 생긴 탓이다. 또 문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절반의 국민을 적폐로 모는 모습에 실망하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 촉발한 소위 조국 사태가 터졌고 당시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내건 광주가 조국이다 라는 프랭카드를 보며 분노했다. 내 고향의 견고한 지지를 자기 진영 범죄자 옹호에 이용하는 행태를 참을 수 없었다. 박은식 씨가 이 같은 자신의 정치적 변화 과정을 서술한 것을 보면서 역시 좌파는 자기 모순으로 쓰러지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고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닫고 그중 일부 사람들은 영원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좌파들 진보를 가장한 주사파들은 그들의 실체를 알아챈 지지자들을 결국 하나 둘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좌파들의 숙명이다, 이런 확신을 하게 됩니다. 좌파에서 우파로 돌아선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 왜 우파에서 좌파로 돌아선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일까요? 한번 좌파들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지지가 환멸로 바뀌기 때문일 것입니다. 환멸은 분노와는 다릅니다. 분노는 식을 수도 있지만 환멸감은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파로 돌아선 사람이 절대 다시 좌파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젊은 한때 좌파가 되지 않는 사람은 가슴이 없다. 그러나 나이 먹고도 여전히 좌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명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한 개인이
좌파에 고정되느냐 아니면 벗어나서 결국 우파가 되느냐를 조금은 개인의 측면으로 단순화시킨 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면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3구 대선 때 광주에서 봉선동이라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무려 40%에 가까운 지지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광주 전체로 보면 12.5%만이 윤 후보를 지지했는데 왜 이 지역만은 광주 전체의 민심과 이렇게 동떨어진 다른 투표 성향을 보였던 것일까요? 세부적 분석에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장 간단한 지역 특징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봉선동은 광주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동네라는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점입니다. 광주의 대치동 같은 곳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전라도를 광주를 바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알리는 것보다 문재인의 실정을 알리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확실한 방법은 광주를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 그리고 광주 시민 전체가 봉선동에 사는 시민들만큼 잘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광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국민들이 궁핍해야 자기들을 지지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자들임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온 사실입니다. 문재인이 우리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려 작정한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은 이제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부분의 해답이 숨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광주를 지금보다 더 잘 살게끔 중앙정부에서 경제적인 자립도를 올려주는 뒷받침을 해주게 되면 그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저들에게 이용당해 왔는지를 느끼지 않겠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은식 씨 그가 대표로 있는 호남 대안포럼 같은 단체가 광주 시민들을 깨우는 강연 등 교육활동 이런 것이 지역 경제발전과 병행되면서 광주는 달라지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읽어드릴 박은식 씨의 오늘 칼럼은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민감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에게 원수처럼 각인되어 있는 독재자 박정희 광주 시민들에게 내 가족 같고 내 형제 같고 내 부모 같은 민주화의 화신 김대중 이 두 사람을 보는 한 광주 시민의 시선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초중고를 다닌 나에게 박정희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독재자이자 지역 감정을 악용한 정치인으로 각인돼 있었다. 고향 어르신들은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이 당선됐으면 박정희보다 나라를 잘 이끌었을 것이라 하셨고 나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진 채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2007년 기생충학 수업시간이었다. 은퇴를 앞둔 노 교수님이 대한민국 기생충 보건 정책에 대해 강의했다.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40년 전만 해도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없어 변이 그대로 지하로 스며들어 생긴 우물물을 마셨고 변을 비료로 썼기 때문에 기생충이 창궐했습니다. 보릿고개 때는 부실한 영양상태에 있던 처녀가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경우도 많았는데 부검을 해보면 장이고 폐고 뇌고 할 것 없이 기생충이 그득했습니다. 이승만 때 체변봉투와 구충제 보급 상하수도 공사 계획은 세워놨는데 돈이 어디 있고 기술이 어디 있나요? 결국 박정희가 월남 파병하고 중동이랑 독일에 인력 보내고 일본에 구걸이라도 해서 돈과 기술 들여와 체변봉투랑 구충제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상하수도 설비를 들여다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역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진행할 인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면 됩니다. 잘 살아봅시다 이러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자부심과 희망을 심어주고 협조를 이끌어낸 게 새마을운동 아니겠어요?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기생충이 다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저 같은 기생충 학자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지 뭡니까? 허허 여러분 박정희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다 공이 있고 과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강의를 듣고 생존이 우선이던 신생 독립국가의 지도자를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지금 기준으로 바라봐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사가 되어 지독한 가난으로 삶이 무너져버린 환자들을 보건한 뒤에는 경제를 발전시켜 빈곤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게다가 이런 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건강보험도 박정희가 도입하지 않았나.
선입견을 버리고 박정희를 공부하고 난 뒤에는 그를 존경하게 됐다. 당시 우리보다 부강했던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베트남이 공산화된 가운데 주한미군마저 철수하려는 최악의 상황에서 가난한 농경국가를 선진공업국가로 가는 막차에 태우기 위해 분투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리더십에 국민은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희생과 높은 지지로 화답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호남도 마찬가지였다. 보릿고개가 사라지고 여수 광양지역이 공업단지로 개발되는 것을 보고 민주당의 전신 정당들보다 박정희의 공화당을 더 지지했다. 만약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이 당선돼 경제 분야에서 외자 유치 반대, 내수 중심 경제 운용, 경부고속도로 반대, 노동자 경영 참여, 부유세 도입, 안보 분야에서 4대국 미, 소, 중공, 일본의 안전보장만 믿고 향토 예비군을 폐지하고 군 복무를 단축시키는 등의 공약을 실천했더라면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본다. 심지어 김대중 스스로도 정책 노선을 바꾸지 않았나. 김대중은 1997년 대선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로 민주화를 완성시켰고 그의 목숨을 위협했던 이들에게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단합을 이끌어내 IMF를 극복했다. 또 노동유연화, 대일관계 개선, IT 선진화 정책을 실현해 우파 진영에서도 칭찬을 받았다. 1971년에 김대중은 틀렸고 1997년에 김대중은 옳았던 것이다. 결국 박정희도 김대중도 대한민국의 쓰임을 받아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적 소임을 다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정치인인데 특정 지역의 상징으로 끌어들여 숭배하며 그의 후신임을 자처하는 정당에 무조건 표를 주고 상대 정치인을 비하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호남의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선입견 가지고 박정희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을 악습이 쌓여가던 적폐 시간이 아닌 현명한 정치인들의 활약으로 식민지였던 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기적의 시간이었다고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역사를 긍정하는 생각이 나라를 더 부강해지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 한 외신 기자가 쓴 책 제목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빌딩한 박정희에 대한 긍정이 필요한 때다. 여기까지가 칼럼의 내용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광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단 하나도 없었던 복합 쇼핑몰의 건설, 지금 논의 중인 국립의과대학 설립, 군공항의 이전, 광주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연구하고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일부러 광주 전라도의 발전을 막아서 이용해왔던 자들과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전라도 전체는 서서히 그러나 단호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리라고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전라도를 비난하고 욕하기보다는 그때까지 지금의 작은 변화가 좀 더 가시화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